자, 여러분들 회계의 기초 두 번째 시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회계 연도 관련 용어 정리라고 있는데요. 아까 우리가 그 회사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그 회사의 기간을 임으로 잘라야 돼요. 2022년도 성과평가, 2023년도 성과평가 이렇게 그 회사의 성과를 비교해야 되기 때문에 임으로 설정한 기간을 회계연도다라고 합니다. 앞으로 이 날짜를 여러분들 지칭하는 용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우리가 2022년도죠. 지금 촬영하는 때가 2022년 10월 20일이기 때문에 2022년도 입장에서 설명드리면 우리가 2022년도를 일상생활에서는 올해다라고 하지만 회계에서는 올해라고 하지 않고 얘를 단기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성전자의 단기 순이익이 얼마다라고 하는 것도 그 회사의 삼성전자가 올해 연도에 얼마를 벌었다 그 뜻이 돼요. 단기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1월 1일을 그 기의 처음이다라고 해서 기초라고 합니다. 그래서 회계 연도가 시작하는 날. 대부분의 회사, 특히 우리 시험에 나오는 회사는 1월 1일이 회계 연도가 시작하는 날이고요. 그 다음에 12월 31일을 뭐라고 하냐면 회계에서 기말이다라고 합니다. 그 기의 말, 마지막 날. 그래서 우리가 기말은 회계 연도가 끝나는 날인데 이 기말을 나타내는 용어는 꽤 많아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12월 31일에 이제 회사가 장부를 마무리한다라고 해서 결산일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채권자하고 주주한테 보고하는 회사의 기간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고 기간의 마지막 날이다라고 해서 보고 기간 종료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말을 나타내는 같은 단어의 보고 기간 종료일, 결산일이라는 거 꼭 외워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2021년도를 작년도라고 하죠. 일상생활에서는 작년도라고 하지만 회계에서는 얘를 전기다라고 합니다. 앞전자 따요. 그래서 단기의 앞기다라고 해서 전기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2023년도를 내년도라고 하죠. 2023년도를 내년도라고 하는데 이거는 일상생활이고요. 회계에서는 내년도를 차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통령 후보, 뭐 대선 후보 토론할 때 차기 대선 후보는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올해 대통령을 잇는 대통령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도를 회계에서는 차기다라고 부릅니다. 이 용어는 꼭 외워주셔야 됩니다. 앞으로. 이거 무시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재무제표. 우리가 재무상태표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입니다. 이 손익계산서는 그 회사가 얼마 버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보고서입니다. 그렇죠? 자, 보시면 일단 그 회사가 얼마 버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한 달 동안 버는 걸 월급이라고 하죠. 한 달 동안. 10월로 따지면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버는 거. 자, 근데 우리가 하루 동안 버는 걸 일당이다라고 하고, 그다음에 1년 동안 버는 걸 연봉이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회사가 버는 건 우리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는 기간의 개념이 들어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손익계산서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있는 얼마 버니, 얼마 버는 건 여기 기간이다라는 말이 핵심이 돼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손익계산서를 구성하는 카테고리가 어떻게 돼 있냐면 수익과 비용이 있는데 이 수익하고 비용이라는 용어는 좀 여러분들이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수익은 말 그대로 기업이 번 돈이고요. 벌어들인 돈 수익이고, 그
그 다음에 우리가 기업이 영업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단순하게 그냥 못 벌죠. 벌기 위해서는 써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쓴 돈을 뭐라고 하냐면 회계에서 비용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손익계산서의 수익하고 비용도 어떤 관련성이 있겠죠? 그 관련성에 대해서 해볼게요. 자, 보시면 자, 우리가 수익하고 비용이 있는데 내가 이번에 1,000원을 벌었대요. 그러면 수익이 1,000원인 거죠. 근데 이 수익 1,000원을 벌기 위해서 얼마를 썼냐면 600원을 썼답니다. 그러면 이걸 일상생활에서는 우리 이득이다라고 하죠. 400원 이득 받잖아요. 이 이득 받다를 회계에서는 우리가 이익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연도에 벌어들인 이익을 당기순이익이다라고 표현하고요. 반대 경우도 있겠죠. 반대로 회사가 600원을 벌었어요. 근데 600원을 벌기 위해서 얼마를 썼냐면 이번에 1,000원을 썼습니다. 그러면 얘는 우리가 적자다라고 하죠. 이 적자를 회계에서는 손실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올해 연도의 손해를 보면 당기 순이익이 아니라 당기 순손실이다라고 부릅니다. 아시죠? 자, 그러면 우리가 손익계산서를 구성하는 카테고리가 제가 수익하고 비용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익하고 손실이라는 개념도 있죠. 그럼 손익계산서를 구성하는 카테고리가 총 4개냐?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 보시면 여기요. 이익하고 손실 있죠? 이익하고 손실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결과물이에요. 즉 수익하고 비용이 없으면 이익하고 손실이라는 개념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손익계산서를 구성하는 카테고리는 수익 또는 비용이고요. 이익하고 손실은 독립적인 애들이 아니라 종속적인 애들이기 때문에 이익하고 손실은 우리가 손익계산서를 구성하는 카테고리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손익계산서는 여기에서 손자가 손실이고요. 여기에서의 손자가 손실이고요. 손자 앞섰다고요. 그 다음에 익자는 이익의 익자인데요. 얘네들은 단순히 수익하고 비용이 나와야지만 구할 수 있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읽으실 때 손익은 얼마니 이렇게 많이 물어볼 거거든요. 그럼 손익은 뭐냐면 우리가 수익하고 비용이다라는 뜻입니다. 수익 또는 비용, 손익으로 처리한다 이런 말 나오면 수익이나 비용으로 처리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그럼 여러분들이 외워주실 게 그럼 손익계산서의 등식은 수익에서 비용을 빼면 이익이라는 공식이 나옵니다. 손실이 나올 수도 있지만 우리가 손실 보기 위해서 장사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맞죠? 그래서 수익, 벌어들인 거에서 비용, 쓴 거를 차감하면 이익이다라는 공식이 나오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재무상태표도 아까 T를 그렸죠? 그럼 손익계산서도 어떻게 그리는지 설명 좀 할게요. 자, 이 손익계산서에 대해서 설명 좀 해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자, 일단 T를 그려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손익계산서는요, 재무상태표와 다르게 여기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라는 여기 물결 표시 있죠? 요 물결 표시가 들어갑니다. 즉, 기간의 개념이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자, 여기 첫 번째 점 보시면, 자, 1월 20일 종업원에게 급여 100만원을 지급하다라고 했죠.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들 급여는요, 지금은 우리가 월급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상생활에서는 월급이라고 하지만 종업원이 근로를 제공하잖아요. 종업원이 근로를 제공하면 회사는 월급 줘야죠. 그 근로를 제공한 것에 대한 대가를 회계에서는 급여라는 이름을 써요. 급여. 자, 그러면 우리가 급여는 뭐냐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급여는 우리 항상 회사 입장이에요. 그럼 회사 입장에서는 급여는 쓴 거죠. 쓴 거이기 때문에 급여는 회사 입장에서는 비용입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자, 2월 24일 날 은행으로부터 예금에 대한 이자 150만 원을 받았대요. 자, 요즘 여러분들 금리가 높죠? 그럼 우리가 은행에 저금하면 은행한테 이자를 받잖아요. 그럼 법인 입장에서는 은행에 저금하고 받는 이자는 수익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 예금에 대한 이자는 수익인데 이 수익의 이름을 회계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자 수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은행에 저금하거나 아니면 돈을 빌려주고 벌어들이는 수익, 그 이름을 이자 수익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아셨죠? 좀 외워주시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점. 자, 우리가 은행에 대한 차입금. 아까 차입금이 돈 빌린 거라고 했죠. 회사 입장에서는 은행에서 돈을 빌리고 이자 30만 원을 지급했대요. 그럼 우리가 돈을 빌렸죠. 차입금이 빌린 돈. 그럼 돈을 빌렸으면 그 이자는 내 입장에서 쓴 거죠. 그럼 쓴 거니까 이 이자는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남한테 돈을 빌리고 주는 이자, 그 비용의 이름을 우리가 회계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자 비용이다라고 해요. 이렇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재무상태표는 자산이 차변, 부채자본이 대변이다라고 했죠. 그러면 여기 수익하고 비용은 어느 위치에 있냐라는 겁니다. 어느 위치에 있냐면 일단 외워주시고 위치를 외워주시고요. 왜 위치가 이렇게 되는지 수익하고 비용을 설명하겠습니다. 자, 일단 자, 수익은 오른쪽 대변에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비용은 왼쪽 차변에 존재합니다. 반드시 좀 외워주세요. 수익은 오른쪽 대변, 비용은 왼쪽 차변에 있고요. 그럼 우리가 수익이 벌어들인 건데 벌어들인 게 얼마나 이름이 많겠어요. 그죠? 그리고 비용도 쓴 게 얼마나 이름이 많겠습니까? 그죠? 자, 그럼 우리가 이 중에서 여기 급여 100만 원은 비용이죠. 그럼 우리가 쓴 것 중에서 급여가 100만 원이다 라고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를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우리가 비용은 나쁜 거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셔가지고 나쁜 거니까 마이너스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처음에 그랬거든요. 그럼 마이너스 100만 원 썼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교재를 만약에 30만 원 주고 사시면 30만 원 쓴 거니까 비용이죠. 그럼 여러분들이 30만 원, 교재 사느라고 30만 원 썼어 이러지 마이너스 30만 원 썼어 라고 표현하지 않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회계에서는 마이너스 썼다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냥 썼다라고 하니까 플러스 썼다죠. 엄밀히 얘기하면. 맞죠? 지하철 요금으로 내가 지하철 요금으로 2,000원 썼다라고 하지 마이너스 2,000원 썼다라고 표현하지 않잖아요. 그냥 쓴 걸 썼으니까 우리가 플러스로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비용이 100만 원만큼 늘었다라는 뜻이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수익 두 번째 여기 수익 중에서 벌어들인 거에서 이자 수익이 있고 그 이자 수익은 150만 원 이렇게 대변에 적는 겁니다. 되셨죠? 자, 그리고 이자 비용 우리 쓴 것 중에서 이자 비용은 30만 원 썼죠? 30만 원. 그러면 지금 대변에 150만 원, 차변에 130만 원인데 그럼 우리가 지금 수익이 150만 원이죠. 수익이 150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죄송합니다. 컴퓨터 잘 못 만집니다. 자, 여기 비용이 여러분들 130만 원이잖아요. 그럼 지금 이 결과를 통해서 이익이 얼마 나오냐면 20만 원 나오는 상황이죠. 네. 그럼 여기 차변에다가 단기순 이익이다. 단기에 벌어들인 이익이다 라고 해가지고요. 단기에 벌어들인 이익이 20만 원이다 라고 이렇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럼 차변하고 대변이 150만 원으로 일치하겠죠. 근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단기 순이익은 뭐냐면 회사가 수익이 150만 원 1년 동안 그리고 비용이 1년 동안 130만 원이고 그래서 빵꾸 나는 곳에 이익이 20만 원이다 라고 단지 서비스만 해주는 거예요. 서비스만 해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회계는 차변하고 대변을 일치해야 된다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실제로 지금이야 제가 수익을 1년 동안 하나라고 했고 비용을 1년에 2개를 했지만 회사는 1년에 수익하고 비용이 엄청나게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가 회계를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라는 건 회사 입장에서는 그래서 우리 회사 이익이 얼마고 손실이 얼마인지도 서비스로 알려줘야 돼요. 그걸 차변하고 대변을 일치시켜주기 위한 반대편 자리에 서비스로 적어주는 거지 이익이 차변에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손익계산서에 수익이 대변, 비용이 차변인 건 이유 설명드린다라고 했죠. 자, 여기에서 맨 마지막이 중요한 게 보시면 자, 고스톱을 치기 전에 내가 200원을 가지고 있었대요. 그럼 회사가 2022년도다라고 하면 우리가 1월 1일 날 200원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고스톱을 치는 동안 50원을 땄어요. 그럼 고스톱 판이 다 끝나고 나면 250원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되겠네, 공식이. 그러면 고스톱 치기 전이 2022년도로 따지면 얘가 1월 1일에 내가 가지고 있는 거고, 고스톱 치는 건 회사가 영업활동을 2022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하잖아요. 그래서 고스톱을 친 후는 회사가 12월 31일에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200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1월 1일 날에 가지고 있는 내역이니까 1월 1일에 재무상태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50원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회사가 결론적으로 마진 냈죠. 그 이익이니까 얘가 손익계산서 얼마 버는지 내역이고, 이 250원 가지고 있는 건 12월 31일에 가지고 있는 거니까 얘가 12월 31일 날에 재무상태표가 되겠죠. 즉 우리가 1월 1일자 재무상태표와 12월 31일자 재무상태표를 이어주는 게 손익계산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50원을 땄죠. 여기에서요. 50원을 땄어요. 50원 땄더니 진짜 내 돈이 50원이 늘어났죠. 50원을 땄더니 50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익하고 자본은 같은 방향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땄으면 그만큼 진짜 내 돈이 늘어난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꼭 외워주셔야 됩니다. 반드시. 자, 그런데 우리가 다시 여기 있는 이익은 수익에서 좀 지울게요. 수익에서 비용을 빼서 나오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수익 빼기 비용이 이익이니까 이익이 늘려면 수익이 늘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 우리가 수익하고 이익은 같은 방향이니까 이익이 늘면 자본이 느니까 수익하고 자본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요. 자, 반대 경우도 있겠죠. 반대로 지울게요. 자, 반대로 비용이 내려가면 이익이 올라가겠죠. 그죠? 그 비용하고 이익은 반대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자, 비용이 내려가면 이익이 올라가고, 이익이 올라가면 자본이 올라가니까 비용하고 자본은 다른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즉, 반비례 관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용하고 자본은 반비례다인데 이걸 외우시는 게 아니라 그냥 이익하고 자본이 같은 방향이다라는 것만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나머지는 다 여기에서 여러분들 응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꼭 외워주십시오. 자, 그러면 제일 중요한,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어디가 이제 재무상태표하고 손익계산서를 연결해서요, 어디가 차변이고, 어디가 대변인지를 꼭 외워주셔야 됩니다. 자, 일단 우리가 재무상태표 공식이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이었죠. 그리고 우리가 손익계산서 등식이 이익은 수익 빼기 비용이었습니다. 그럼 이 두 가지를 합치면, 요 두 가지를 합치면 우리가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 더하기 이익이 나와요. 왜냐면 우리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따면 진짜 내 돈이 늘어난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익이 어디로 가냐면 자본으로 간다라고 했었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익은 다시 수익 빼기 비용인데,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공식을 다시 쓰면, 그럼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 더하기 수익 빼기 비용이라는 공식이 나오잖아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얘는 마이너스 비용, 그럼 마이너스 썼다라는 개념은 없다라고 했죠. 그냥 얼마 썼습니다라고 하지. 그럼 얘가 꼴배기 싫으니까 요 마이너스 비용이 이항을 하는 거예요. 요 마이너스 비용이 이항을 하면 왼쪽으로 가겠죠. 그럼 우리가 자산 더하기 비용은 부채 더하기 자본 더하기 수익이라는 공식이 도출이 됩니다. 그럼 여기는 항등식을 기준으로 여기가 왼쪽이고요. 왼쪽이고 요 항등식을 기준으로 해서 얘네들이 오른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죠? 그러면 여기 그래서 자산과 비용은 차변이죠. 항등식 기준 왼쪽에 있으니까 차변이고요. 그 다음에 부채, 자본, 수익은 오른쪽 대변에 있잖아요. 이거를 꼭 외워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수익은 대변, 그 다음에 비용은 차변이다라는 이유를 설명드렸어요. 진짜 너무 중요해요. 이게 우리가 회계를 처음 접하시는 분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위치가 되는 겁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설명하겠습니다.